귀식 안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 말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잘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자연계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쓸데없는 얘기는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오늘 1시간을 가지고 끝내야 되거든요. 오늘 목표는 어른들이 집에 가셨을 때 지금 얼마 전에 6평을 쳤잖아요. 표정이 안 좋죠. 네, 표정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고 곧 이제 또 기말고사 칠 거고 그래서 이놈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네, 내 속만 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곧 방학과 함께.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표 받아와서 내신이 나올 거고요. 오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내신을 받고 그다음에 6평 성적을 받아와서 3평과 6평 그리고 좀 길게 보면 2학년 마지막에 쳤던 모의고사 그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애가 수시에 어느 쪽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짧은 시간 1시간이지만 이 수업을 듣고 하실 수 있겠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또는 저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 컨설팅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셨을 때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가셔야죠.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수능 쳤습니다. 안 되신 분 계시죠? 네, 저 수능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선생님한테 앞에 가면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이 점수니 여기 찍 가라. 이 위로는 못 간다. 이 아래서 골라라. 근데 지금은 더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아이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잡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거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수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PT는 편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린 게 2027 그 수시 요강입니다. 일부 15개 대학이 있고요. 그 완전판은 서울 시내 전체가 나오는 건 아직 제본 편집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 드린 거고. 그래서 자연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시 지원 가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피소드도 쓸데없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걸 목표로 잡은 이유는 얼마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언니를 2.3가 2.3인데 고대를 보낸 애가 있단 말이에요. 수시에. 일반고고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어요. 시점이.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6평을 치고 와서 애가 엉망이었나 봐요. 표정이. 그래서 급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시 상담은 언제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언제였습니까? 지금 해야 되나요? 수시 상담? 아니죠. 기말 끝나고 성적표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면서 비교과 채울 거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평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면 또 왜냐하면 지금 불안감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6평을 치고 나서 애들이. 그러면 그 불안감은 누구한테 오는 거죠? 전염되죠? 엄마한테 전염되고 아빠한테 전염됩니다. 그럼 또 엄마가 물어보죠. 그러면 면접 대비는 언제 하나요? 저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카톡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깔끔하시군요. 1단계 통과하고 오십시오. 네. 면접 대비는 개인적인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래서 전에는 대학에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발했었고 목동에 주로 있었습니다. 한 6년. 그리고 대치에 한 2년. 중계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말았죠? 면접입니다. 면접. 면접은 그게 재시문 면접이 어려운 면접이 됐던 서울대가 목표면 장기적으로 아마 수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면접 대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그럼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1단계 발표가 나면 짧게는 3일, 길면 5일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때 2, 3일을 열심히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대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대 정도의 계열적 합의 면접도 발표 이후에 2, 3일을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4시간씩 이틀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해서 그래서
대치동에 가면 지금도 의대 면접 수업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떨어지면 말짱황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는 그때 하시면 된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기말 잘 치라고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면 되죠. 늘 학원에서 돌아올 때 웃는 얼굴로. 그죠? 웃는 얼굴로. 그죠? 그리고 TV 꺼주고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해주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 내신 아세요? 내신 아세요? 모평 성적은요?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대강 방향은 잡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다. 불안해서. 그래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늦은 학교가 7월 7일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9월 모의고사가 9월 2일에 있습니다. 근데 수시 결정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할 수 없어요. 채점을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왜? 5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면 학교 상담을 받은 이후에 좀 고민을 해볼까? 학교 상담은 제가 작년에 있어봤는데 기가 차는 게 이때 합니다. 계약해야 해요. 방학 전에 안 합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7월 20일쯤 되겠죠, 방학이? 그때부터 방향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빨라야 7월 20일쯤 될 겁니다. 수시 상담 가능한 시점이. 그러면 그때부터 상담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내신 보고 펴놓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펴놓고 내신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시에 이 정도 가겠구나. 그러면 수시에는 요걸 높여 쓸 건지 상향해서 쓸 건지 적정하게 쓸 건지 아래로 낮춰 써야 되는지. 왜? 정시에 답이 없으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아시죠? 내신보다 수능이 이만큼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내신보다 수능이 이만큼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지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수능 전 면접과 논술이 진행될 거고 원서 접수가 끝나면 10월 말부터 보통 면접을 빠르게 하는 학교는 합니다. 그리고 논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19일 날 칠 거고 작년하고 달라진 게 2주 밀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년으로 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와 수시 원서 접수가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고 원서를 넣어요. 근데 우리는 가채점을 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가채점만 하고 점수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주로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왜? 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이 일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추시추합이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 걸려버렸어요. 네, 크리스마스가 걸렸습니다. 이제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올해는. 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붙었든 떨어졌든 쉬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브 날은 아마 모니터로 확인해야 될 거고요. 크리스마스 날은 전화기를 들고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합과 여기 실제로 정시 원서 쓸 때도 정시 상담을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추합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받으시긴 해야 될 겁니다. 더 넣으면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신 3.5 이내 인서울 가능한 수준. 그리고 수능에서 3.5 이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는 3점대인데 2점대 초반에 학교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체크해 드릴게. 조금 더 많이 한 칸 올리는 게 아니라 2칸 올리고 싶다. 또는 인서울이 불가능한데 인서울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노려볼 수 있는 게 수능 전입니다. 면접일 수도 있고 논술일 수도 있고. 왜? 여기는 수능 치는 애들은 안 와요. 그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도 단점이 주어지는 거죠. 왜? 그만큼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수능 최저가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만 넣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사고를 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급하게 확인해 봤는데 전 잘 안 보거든요. 안 닥치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 4점대입니다. 그래서 4점 중반까지도 내려와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3점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더라. 그래서 한 단계 이상 올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쪽을 택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수능 후 면접으로 가면 수능 역량이 되는 애들이겠죠. 다. 나는 수능을 해야겠구나. 그 애들이 수능 후 면접이란 말이에요. 다. 또는 도망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 애들, 작정을 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계열, 최상위권이 의학계열인데 내가 1등급 후반이에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쓰기가 좀 고추장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후로 갔을 때는. 근데 수능 전적으로 노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는 과고 영재고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겁내한 우리 지역에서 선덕고 애들, 선덕고 대진고의 최상위권 또는 목동으로 가면 양정 강서의 최상위권, 희문고의 최상위권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구나.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죠? 논술입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하다 보니 제가 논술에 맞춰서 논술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수시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논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대 창의형이 논술이 생겼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수생 없어요. 그리고 수능 전입니다. 중앙대를 생각해보면 내신으로 봤을 때 교과로 치면 1점 초반일 거고요. 초중반. 아무리 종합으로 하더라도 2점대 초반이에요. 걔들이 여기 올 리는 없다. 맞죠? 왜? 걔들은 조금 더 뒤를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선물 하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성적이 안 좋거나 너무 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디를 갈 건가? 우리 애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목소리 크죠? 좀 줄일게요. 어머님들은 평온하신데 저는 흥분해요. 뒤로 갈수록.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수시에 가는 건데 우리 애가 상향을 할 건가? 적정하게 갈 건가? 하향해서 넣어야 되는가? 아마 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갈 건가? 교과로 갈 건가? 종합으로 갈 건가? 논술로 갈 건가? 수시에서. 그걸 이제 오늘 결정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예요. 학종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교과가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인도 내신이죠. 그래서 학생부가 더 내신이 높은 학생. 그러면 수시에 왜냐하면 학생부에 비해서 모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정시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수시에 6장을 붙여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향 지원 반, 적정 지원 반. 적정도 예측할 수는 없죠, 실제로는.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시 합격이고. 근데 이 학생 중에서도 모평이 모평이라는 건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국수, 영탐. 근데 우리 아이 수학은 잘한다. 그럼 논술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인데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은 좀 약하더라도. 그럼 약식 논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같다. 근데 같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몇 등급의 같으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1, 1도 있고, 2, 2도 있고, 3, 3도 있고, 4, 4도 있고, 5, 5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인서로 한쪽. 어쨌든 3 붙어 있는 것, 어떻게든. 그랬을 때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 수준에서 수시를 지원하는 거다. 왜냐하면 거기가 마음에 든다면. 그러면서 조금 더 섞어서 위로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까지 가도 그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시 예측이 되게 힘들죠.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막 이렇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수학이 강한 이건 뭐 논술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우리 지역의 상위 좀 센 학교들 의 학생. 그래서 우리 지역은 여기 걸쳐서 여기 반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설명해드리면 편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향 지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기에게
모평이 중요하다고 1학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죠. 최악의 경우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껏 위로 많이 써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합이 됐던, 종합의 불확실성이 됐던, 교과의 확실성이 됐던 상관없이. 그리고 유지가 초점이다. 그래서 수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시까지 끌고 가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6월 학평이 끝나자마자 또 듣기 시작한 말이 있죠. 엄마 학통으로 가볼까요? 탑턴런을 해볼까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든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애들은 급한 마음에. 그래서 다음 주제가 이겁니다. 자연계열은 미적 과탐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확통론, 사탐론은 누가 해야 되는가? 다 해도 되는가?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린 데 답이 있습니다. 자연계열로 정시까지 가야 된다. 내가 내신이 3점 얼마에서 들어온다. 그럼 서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게 저 끝에 좀 뒤쪽이 될 수도 있고 동덕여대, 세종대 뭐 이렇게 3, 6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지언정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가야지만 수시에 내가 마음껏 써보죠. 그 위를 써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고민이 깊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예측해 봐야 됩니다.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태어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6평 재수생 역대급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재수생에. 아시죠? 3분의 2입니다. 매년 그래요. 3분의 2. 3분의 1은 대학에서 땡짜땡짜 놀다가 수능장에만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입니다.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왜? 걔들은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 받고 국어 망치고 집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입장에서 보면 한양대 서성한 라인 이상의 공대를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수학과 과학은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들은. 근데 국어는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높게 받는 경우는 10% 이내입니다. 이내. 성공하는 비율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죠. 역대급일 거다. 재수생. 왜?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은요? 저는 내년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왜? 수학이 확통으로 바뀌었잖아요. 다. 그죠? 과탐은 부담이 없어요. 통과 통사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걔는. 자연계열 입장에서 보면. 통사만 한번 쓱 훑어보면 됩니다. 과학은 볼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약간 과장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올해 아마 48만 명. 이 숫자는 시험장에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접수 인원은 이거보다 많아요. 작년도 50만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재수생이 역대급이긴 할 겁니다. 재학생이 이 정도에서 작년과 비슷한 숫자가 될 거다. 그래서 작년 수능 결과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작년부터 확통과 사탐론이 심각해졌죠. 그전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왜? 이게 작년 겁니다. 보시다시피 확통이 26만 명이에요. 이건 뭐 큰 차이는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는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통 26만, 미적분 기하 합쳐서 자연계열, 순수 자연계열이라고 표현하는 20만. 그래서 문과가 더 많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아졌어요. 작년까지는 더 적었거든요. 자연계열이 훨씬 많다. 실제로도 자연계열이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사탐 선택자 28만. 그리고 과탐 선택자, 그나마 과탐, 사탐 섞어서 해도 18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미적 기하가 이것만 해도 22만이에요. 미적만 해도. 그래서 이동이 활발한 건 맞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확통은 조금 삼각형, 세모예요. 세모.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통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표준 점수를 쓰잖아요. 수1 더하기 수2는 공통이고요. 무니까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여기에 미적분이 들어가는 거죠. 미적분.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조정 점수라고 합니다. 1학년 때 들었던 기억나죠? 1학년 때. 이 성적은 똑같죠?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적은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미적분을 친 애들이 수원 수투를 잘 치면 이 점수가 높게 나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이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확통으로 가는 애들은 얘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미적 확통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수원수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점수 차가 작년에 3점에서 4점 차이 납니다. 같은 100분위 1을 받기 위해서, 같은 표준 점수를 위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한 문제죠. 한 문제. 또는 이 자신 있으면 해도 됩니다. 두 문제를 맞추면 같아지는 겁니다. 우린 같아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좋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니멈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꾼 이유가 있는 거죠. 똑같은데 왜 바꿉니까? 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연계열 논술을 칠 수가 없죠. 자연계열 논술을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름방학부터 수능에 매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으로 가자, 뭐 수능에서 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 무슨 뜻이? 수능 성적표 받는 12월까지는 나를 건들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막 바꿀 거거든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확통으로 바꿔봤다가 미적으로 바꿔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바꿀 수는 없다. 바꾸려면 6월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2개, 3개, 4개입니다. 3개, 4개 이상을 맞춰야 의미가 있다. 손수투에서요. 자신 있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탐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최저가 문제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보시다시피 작년 인원입니다. 많이 늘었죠. 사회문화 우리 애들 많이 선택합니다. 24만 명입니다. 24만 명. 한 과목에. 자, 그래서 근데 물리원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10,000명 줄었으니까. 원래 적은 과목이니까. 여기도 12만 명, 13만에서 10만. 그래서 생원 지원을 선택한 학생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분류할 때 통상 여기는 장기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물화는. 장기적인 기억도 필요하고 문제를 푸는 스킬도 익혀야 되고. 근데 여기는 암기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죠. 그럼 단기간에 어떻게든 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모든 과목이 단기간에 조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사문을 한번 쳐봤다가 또는 생리를 쳐봤다가 기뻐하는 이유는, 시험을 쳐봤다가 기뻐하는 이유는 한글로 돼 있거든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풀면 몇 개 맞아요. 그래서 중간 점수는 받기 쉬워요. 20 몇 점, 뭐 20점 후반 이건 받기 쉬워요. 근데 35점 또는 35점 정도가 2등급 컷 정도 될 거니까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도. 그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과목 외에는 선택할 거리가 없는데 여기도 애들이 싫어합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우리 생활이잖아요. 생활인이잖아요. 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돼 있다. 읽을 수는 있다.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를 선택하나 여기를 선택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정시까지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건 뭐 과탐투 이건 다 없어졌습니다. 미기과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자연계열에서 과탐 가산점, 수학 가산점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과산점이 덩그러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이래버리면 3%니까 3점이잖아요. 100분이 3점. 그러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이건 빼박 세 문제죠. 빼박 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심한교 6% 또는 7% 가산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과 모의고사가 비슷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인솔 안에 들어올 2.3, 2, 3 왔다 갔다 한다. 모의고사가. 또는 3인데 4가 하나씩 섞인다. 그러면 충분히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사탐론도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확통론과 사탐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몇 점을 받아야 어느 대학을 가는 걸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말씀드릴 걸. 이거 어디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작년 정시 결과와 수시 결과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야 됩니다. 다 서울대 가실 건가 보죠?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저의 목표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설명회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동에 주로 있었지만 중계지역과 목동의 차이는 없다. 근데 애들이 자신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동에서 제일 기뻤던 때는 수시에 서울대 수시입니다. 수시에 서울대 의대를 3명 보냈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의대를 안 써요, 애들이. 그래서 서울대를 갈래요. 뭐 이러고 있다고요. 거긴 겁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의대도 설명드리겠지만 올해가 또 기회다.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90, 서울대는 보통 자연계에서 96 정도 봅니다. 평균 96. 평균 96입니다. 틀린 개수로는 11개 정도. 맥시멈 11개. 수학으로는 2개. 포함 11개 정도.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서울대, 이게 서울대, 이거 대학 발표 잘하잖아요. 저 대학에 6년 있었잖아요. 메이크업 합니다. 예쁘게. 저도 메이크업 했잖아요. 안 나죠? 그게 문제입니다. 못 느끼시죠? 대학 자료니까 믿어야 된다, 100%. 메이크업 되는 거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그럼 충분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고대 95예요, 95. 작년에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1등급입니다. 100점. 수학 2등급입니다. 100분위로 94점. 영어 2등급입니다. 2등급 끝이죠, 얘는. 생원 4등급이었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죠. 지원 1등급입니다. 100분위로 96인가 그랬을 겁니다. 간신히. 얘 어디 갔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자연계열입니다. 중요한 건. 자연계열이 수학 94 받으면 치명적입니다. 상위권에서. 국어만 2일 받고 이러면. 근데 국어 수학 비중이 크고 정시라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있어요. 탐구 비중이 급격히 작은 데가 있어요. 비교적 서울대, 고대, 서강대. 이 중에 하나겠죠. 어디 갔을까요? 고대 갔습니다. 고대 전기전자 갔습니다. 어떻게? 문 닫고 전화 받고 마지막 전날에 전화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위권에서 빠진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대로. 그래서 저것들은 화장을 예쁘게 한 성적이다. 그래서 수시를 할 땐 이걸 보시는 게 맞아요. 왜? 보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사촌이라서 알아요.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1등급이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의학 계열을 다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치약 한수, 지방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래서 애들이 고민하는 게 지방 약대, 의대, 수의대를 갈 거냐, 서울대를 갈 거냐. 그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다음에 2등급 선이 이화여대, 그리고 1, 2등급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개수 따라 달라지겠죠. 1등급이 몇 개냐? 영어가 1등급이냐, 수학이 1등급이냐? 1등급이 2개냐, 3개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과 2 사이보다 2와 3 사이가 퍼센트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대학이 쭉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2일 때는 여기 요 중경 라인의 끝자락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중요한 건 학과잖아요. 그것도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여기 끝학과를 갈 거냐? 어머님들이 싫어하시는 사회 인프라공학, 스마트 뭐 도시공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명 토목공학과. 예전에. 그죠? 그걸 갈 거냐? 요즘 핫한 전기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갈 거냐? 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여기는 되게 바운드리가 넓죠. 같은 2, 3 왔다 갔다 하는 건데 2가 많으면 건동홍을 갈 수 있고요. 3이 하나 정도 섞여 있으면 3이 많은 경우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의 특징은 이제 탐구를 하나만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갑자기 여기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쓰니까. 이게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얘처럼 지워버렸네. 얘처럼 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요겁니다. 대표적으로. 탐구 하나를 놓쳐요. 왜? 국어 수학에 손을 못 떼요. 뗄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애 보면 알잖아요. 수학 풀다가 엎어져 잡니다. 국어 풀다가 엎어져 자요. 박탐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신히 하나를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름방학부터는 수능의 올인이기 때문에
시점이 내신 끝났잖아요. 매일 1시간씩 월수금 화목토 정해서 월수금은 과탐 하나, 과원 하나, 화목토는 과투. 1시간을 하고 수학이나 또는 국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1시간씩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의 모평 성적을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냐. 특히나 2학년 건 우리끼리 친 거고 3월도 우리끼리 친 거고 6월에 들어봐야 3분의 죄송합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9월이 3분의 2예요. 그래서 2배 들어올 거예요. 실제는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높게 나와요. 어디가 됐든 6월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원점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작년과 가장 비슷한 게 구조적으로는 올해와 가장 비슷한 게 구조적으로는 확통도 많이 갈 거고 사탐도 많이 갈 건데 그래서 비슷한 게 얘인데 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2등급인데 78점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70점, 75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이 나왔다. 또는 80점인데 1등급이 나오더라. 국어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찍어 가셔서 원점수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1등급 나오겠다. 2등급 나오겠다.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게 1등급에서 3등급, 1등급, 3등급 이런 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요걸 보는 게 맞다. 실제 점수. 마찬가지겠죠. 탐구도. 탐구도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1등급 선은 보통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정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생명을 보더라도 1등급 컷이 42점이었다가 47점이었다가 45점이었다가 42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42점, 높게 잡으면 좀 적극적으로 보면 39점. 근데 우리 아이는 39점이 안 돼도 2등급 나와 있을 거예요. 3평, 6평은 성적이 높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2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니까. 3문으로 가볼게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점수상에. 근데 가산점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가산점 때문에 이 점수를 받으면 같은 100분인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1등급 컷이 42, 45까지 38, 42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원으로 돌아가면 생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1등급 받는 건 쉽지 않다. 이 점수로 정시를 세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언감생심입니다. 힘들다. 차라리 사문하는 시간에 저 같으면 생원 지원을 파겠습니다. 그냥 외우겠습니다. 끝까지. 2등급도 쉽진 않다. 생각보다. 40점을 넘어가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4개 틀려야 되잖아요. 쉽진 않은 겁니다. 근데 과탐에 가산점이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작년에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올해 쉽게 나올 건 맞는데 수학이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2등급 안에는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건 원점수니까 80점대 후반 되면 85점, 87점, 86점이면 2등급은 받는 거잖아요. 정시까지 갔을 때도 크게 감점은 없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특히나.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작년은 좀 심했기 때문에 17%.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애가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영어 감점이 많은 연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생각 안 하시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수능 상위권이 아니라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수능 인서울. 고치세요. 집에 가서. 기억해 놓으세요. 인서울. 수능으로 인서울 한다. 여기 이렇게 치는 게 맞다. 정시까지 간다면. 근데 수능 최저가 목표면 사탐론 오케이 합니다. 정시까지 안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아셨죠? 주제 어떻게 결판을 내겠다. 정시까지는 노다. 그리고 이런 애 많습니다. 생각보다. 6월 이후에 9월에 갑자기 과목을 바꾸겠다. 지학을 안 했는데 지학을 하고 싶어요. 뭐 그런 애 있습니다. 사문을 본 적도 없는데 사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하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맞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죠. 7월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수능 올인을. 왜냐면 기말고사 쳐야 되잖아요. 자, 서태희 씨 수시는 무조건 안정 하향 지원입니다. 이건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상향 지원 또는 원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미적 기하를 하는 게 맞죠. 바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6월 모평 성적표가 기다려지죠. 그거랑 3월 모평 성적표랑 2학년 마지막 그것도 거의 전범이기 때문에 수원수투 걔를 가져와서 원점수를 툭툭툭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등급이면 아까 그 표가 있었잖아요. 1등급일 때 1, 2가 섞여 있을 때 이 정도는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의 내신으로는 어디 갈 수 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학생부 전형이 거의 50%에 가깝죠. 40%. 그리고 나머지 정시. 그 다음에 논술 10%도 된다. 15개 대학일 때 8점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체 인원입니다. 교과 추천, 종합 전체, 교과 추천 전체, 그리고 종합 전체 논술, 인문자연, 그리고 예체능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대학이 45,000명입니다. 45,000명. 45,000명. 근데 우린 자연계열이잖아요. 문과 갈 거 아니잖아요. 자연계열만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은 45,000인데 자연계열 합은 2만 명입니다. 반이 안 되네요. 왜 반이 안 되죠? 예체능 계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입은 자연계열이 가기 편합니다.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15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인문계열 18,000명, 자연계열 2만 명입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이거보다 더 있죠. 왜? 취약한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역의사가 늘어나면서 3,6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대만 가나요? 취약한 수까지 합치면 이걸 취약한 수를 합치면 몇 명이게요? 오늘의 퀴즈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막 던지세요. 재미없죠? 네. 빨리 답을 얘기해라. 그런 눈빛입니다. 시끄럽다. 7,500명입니다. 그게 거기에 더해서 상위권 얘들이 문제잖아요. 상위권, 중위권 입장에서 빠져나가 준다는 겁니다. 또 상위권 또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 특수대학들이 있어요. 스트들 끝에 스트 붙은 애들. 네. 그러면 7,500에 지금 2,000명 차이 납니다. 거의 10,000명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순수 자연계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가 좀 많지만 거의 여기는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약 15%예요. 우리가 25만으로 보고 또는 20만 정도로 봤을 때 15%면 2등급까지는 15개 대학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15% 30몇 등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이 있는 게 지역의사제입니다. 왜? 자연계열이잖아요, 얘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자른 겁니다. 너무 길어서. 의대가 너무 많아서. 관심 있는 의대만. 보시다시피 추천 일반. 요 까만색들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얘는 특수한 사회 배려 대상자들 또는 지역의사제.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까만색만 추려봅니다. 인원 변동이 있는가? 인원 변동이 거의 없어요. 약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게 1,700명 정도 됩니다. 의대만. 의대만이에요. 1,700명.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는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지역의사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얘들이 상관이 있는 거죠. 왜? 이 대학들에도 원래는 요 주황색만 있었어요. 지역인재. 근데 지역의사제가 강제적으로 들어간 거죠. 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추가 모집이에요. 전체 모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포함된 1,700명이 포함된.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과 비교했을 때 수능 최저가 같거나 낮아요. 보통 지역의사제가 3합5에서 3합 6까지입니다. 의대인데 최저가. 그러면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만 예로 들어 드릴게요. 무슨 의미냐면 부산에는 부산대 의대가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경상대까지 있어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역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부산의 일반고 최상위권입니다. 의대를 가고 싶어요. 서울 쪽에 1.1이에요. 서울대를 쓸까요?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이 의대가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다녀야 된다. 근데 얘들 입장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맞죠? 의대니까 서울대 안 가도 돼요. 굳이. 돈만 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레벨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게 고신대예요. 그 다음 경상대는 진주라 싫어. 얘들은 다 부산입니다. 부산 동아 고시는. 그러면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인제대예요. 인제대. 앞쪽에 있었을 겁니다. 인제대가 여기 있죠. 여긴 빼버렸는데 일반만 나와 있는데 인제대도 지역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고 싶으면 인제대 쓰면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부산대 인제대가 약간 울산대도 있습니다. 네, 울산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대를 가고 6장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1.1이야. 그러면 일단 안전빵으로 겁니다. 고신대 2개 정도 쓸 거예요. 고신대 경상대 마음에 안 들지만 써요. 왜냐면 서울 갈 생각이 없으니까. 서울대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산대 동아대 쓰겠죠. 그 다음 서울 갈 기회를 하나 잡아야죠. 울산대 인제대 쓰겠죠. 6장 꽉 찹니다. 여기 갈 것 같은데요? 굳이 내가 그걸 안정을 빼서 서울대를 넣을까요? 아니면 상향, 울산대 의대 나쁘지 않잖아요. 최상위 의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구조다. 그럼 여기 누가 쓸까요? 여기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지역 애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역에 있는 내신 최상위권 애들이 수능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또 애들이 수능에서 다 빠져버릴 겁니다. 뭐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고, 현대로 치면 울산으로 치면 현대제철고, 상산고 다 빠져나갈 거예요. 왜? 근데 상산고는 지역 의사는 좀 힘들 겁니다. 왜? 중학교 때부터라서. 근데 지역 인재는 가능해요. 고등학교 때부터라. 그래서 많이 가요, 의대를. 상산고기가 되게 많잖아요. 광고할 때. 전북대 막 이런 데입니다. 알고 보면 거기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의대를 갈 수 있다, 상산고가. 그러면 연쇄적으로 또 다른 특이한 애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의대 쓰고 서울대 정도 연대 고대에 교과가 있으니 하나 정도 안정으로 넣어보자. 걔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차지. 그리고 최상위권 스카이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600명이. 돌고 돌아 600명이 될 거라.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러다가 1시간 넘겠는데요. 1.7입니다. 왜냐하면 1.7을 했느냐? 애매한 내신이에요. 그죠? 못하는 건 아니면 되게 잘하는 애입니다. 보통 소점을 등수로 보거든요. 전교 7등입니다. 1등은 뭐 1.0이나 1.1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근데 의대 쓰긴 애매해요. 올해 목표는 의대를 이런 애들을 많이 쓰게 하는 겁니다. 저희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써서 붙이자. 그럼 수시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의대를 제외한 공대를 썼을 때는 1.7이니까 마땅치 않아요. 왜? 연대, 고대, 한양대, 왜 서울대는 의대가 교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뺀 겁니다. 그 직위원은 2명밖에 안 되니까 얘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쓰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보다시피 70컷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끝에 걸려요. 서영고, 서성한. 무슨 뜻이죠? 안 좋은 과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대를 쓰더라도. 연고대 낮은 과를 써야 되는구나. 종합은 만만해져. 실제적으로. 충분히 써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쓴다? 주로 이제 안정을 걸어야 되니 수능이 안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로 갈 수 있는 괜찮은 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으니 왜? 사형계는 학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따라가니까. 내가 생명과학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중위권 정도 쓰려면 중경 라인까지 내려와야 된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왜? 수능이 안 나온다. 그럼 수능이 나와요. 내가 웬만하면 아까 여기가 96 약간 넘어가거든요. 1, 2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정시에 여기 갈 것 같아요. 못 가도 공대는 갑니다.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여기를 안 쓰죠. 교과를 빼버리는 겁니다. 전체를. 그리고 여기서 상향을 해야 되는 거죠. 적정 상향.
그리고 쓰다 보면 정시 당연히 정시 여기까지인데 종합을 여기까지 쓰려고 할까요? 안 씁니다. 그러면 의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학 계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는 높으니까 약대를 쓰자. 약대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최저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거의 내신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거든요. 36대 약대가 1.1이에요. 내신이 낮거든요. 최저가. 1.1은 얼마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7은 의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의대 입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1.7이 부비긴 좀 그래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학교장 추천 정도입니다. 학교장 추천. 왜냐하면 1.7인데 의대를 쓰겠다는 뜻은 뭐냐면 나의 내신이 약하지만 나는 비교과가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톨릭대 직윤이 따로 있고요. 교과가 따로 있고 여기는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종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2.1도 70% 걸린 적, 1.7이 걸린 적도 있죠. 그래서 학생을 주로 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면 종합전형 학교 본다. 아시겠지만 선도고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대는. 워낙 아래쪽 과를 채워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구과학을 시켜서.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인 거죠. 그래서 20몇 명씩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대로 내려오면 1.7 쓸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있지만 최저도 봐야 되고요. 1.7이면 최저 높은 의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골 애들이 안 오죠. 1.1 이런 게. 그리고 제가 보냈던 케이스는 관동대 정도. 1.83 일반고 학생. 그리고 단대 천안. 그리고 동국대 와이즈 2. 얼마. 2.1인가 2.01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라인의 의대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약대를 쓰면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도 되게 애매하죠. 2점대 초반. 왜냐하면 2.0 또는 1.9가 10등이에요. 10등 바깥쪽인데 되게 잘하네요. 근데 앞에 2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신이 되게 안 좋게 보인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평이 중요한 겁니다. 모평이 받쳐줘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신으로. 아까 보셨지만 1.7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안 나오면 중경 라인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교과를 안정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거 앞으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뒤로 넘기면 교과 쓰려고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과 2.1인데 여기 아리까리하죠. 끝학과예요. 끝학과. 아까 말한 과가 나쁜 건 아니지만 토목학과 옛날 말로 사회인프라공학 이런 거. 그러면 좀 괜찮은 학과 쓰려면 요 뒤로 가야겠죠. 1점대입니다. 교과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종합전형은 모두가 해볼 만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2.1인데 당연히 수능에서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라인이잖아요. 서성한 끝에서 중경 라인이거든요. 정시가 2가 나오면. 그럼 여기 쓸 이유가 없죠. 교과를. 여기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 넣을 수 있다. 근데 3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2개 써야겠죠? 이 뒤에도 하나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만큼 가서 한번 도전해 본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극단이 벌어진다고요.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종합전이 2개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거나 종합인데. 그래서 과고 중심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과로 쓰려고 하니 2.1이면 여기를 쓸 수도 있고 여기를 쓸 수 있는데 내가 최소한 2등급이다. 2,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건대 안 쓰겠죠. 교과는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여기 와도 교과가 이 정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는. 그래서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나의 수능 역량에 따라서 여기를 쓸 수도 있고 연대를 쓸 수도 있고 연고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성한 라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종합에서 2점대 초반이면 중경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에 중경 라인을 갈 수 있으면 중경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 위로만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가 3월 곧 이제 3월이 아니죠. 기말이 끝나면 성적표를 방학 때 받아올 겁니다. 그럼 합쳐서 지금도 대강 아시잖아요. 큰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가 내신이고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내신으로 교과든 종합이든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수능이 뭐 4 넘어 이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시로.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6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4 근처. 3 후반, 4 근처.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신이 온데 수능이 1 나와요. 희문이 가능한 거고. 봤습니다. 5.5인데 의대 가는 애. 그 다음에 선덕은 한 2개 정도는 올라가요. 4등급인데 2등급까지. 그래서 얘들은 내신이 4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활동을 보면서 내신이 약해도 뽑아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2가 살짝 걸치면. 2등급 때 초반이면. 근데 3, 4가 넘어가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연대 고대는 안 뽑아줘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능 올인인 거죠. 이쪽은 수능 올인입니다.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이. 수능이 3 안에 들어오면 수능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수능을 충분히 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도 좀 힘들 것 같다. 4를 넘어가고 4, 5 왔다 갔다 한다. 우리의 수능이. 그러면 논술이나 약식 논술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내신도 4, 5, 수능도 4, 5니까. 인설안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설할 수 있는 방향은 논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약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논술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완전체죠. 1, 1, 1. 수능도 1 이내. 내신도 10등 이내. 그리고 수능을 치면 5, 1. 모의고사를 쳤을 때 1에서 크게 벗어날 간혹 8, 9 받아서 2 나오는 경우는 인정해 줍시다. 인정해 줍니다. 8, 9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90 안에 들어오면 서울대급인데 연고대까지 넣는 이유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공대까지. 그다음에 의학계열까지 가능하다. 의치약한수. 그럼 얘가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연고대는 간다는 뜻이에요. 서성안을 간다는 건 미친 짓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지만 이 앞쪽 애들은 의대를 쓸 겁니다. 근데 뒤쪽 애들이 쓰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의학 교과 종합을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대 적극 지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1점대 들어오면 일반을 써야 되는데 직윤 아니면 일반을 써야 되는데 일반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받쳐줘야 되죠. 공대를 가려면. 수학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논술보다 어렵다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많은 학생들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점점. 왜? 내신은 1인데 1, 2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빼박이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나중에 찍어 놓고 보실 때 요게 이제 여기는 변동이 없는 거죠. 1점대니까 수시.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여기는 2점대까지니까 서성하는 가겠구나. 될 수 없으면 중경 갈 거예요. 정시까지 갔을 때. 미니멈 서성한 간다. 그러고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수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신을 앞세워서. 그래서 서영고 적극 지원하고 여긴 내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애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수능이 1등급 되냐, 2등급 되냐, 3등급 되냐, 2등급 초반이냐, 2등급 후반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간격이 넓어집니다.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케바케입니다. 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인 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구역을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2등급 간신히 걸렸다. 앞쪽이에요. 여기는 수능 자체가. 1, 2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성하는 가겠다. 그러면 수시에 적극 지원. 여기는 내신이 높기 때문에 수시 다 적극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제 중경 건까지예요. 2등급 끝자락이기 때문에 괜찮은 과를 쳤을 때 건대까지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여기?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신 안정 지원을 해야겠다. 이쪽에 안정을 걸든 이쪽에 안정을 걸든 내신값에 따라서 여기 최상위권은 갈 성적이 안 될 거거든요. 중경 라인에. 그럼 여기서 내신에서 교과로 1점 되면 최상위과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놓고 요 위를 도전하는 거죠. 종합으로. 그런 구조. 이제 이게 문제죠. 이런 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신 1인데 3 나오는 애. 2, 3 왔다 갔다. 그러면 정시로 가면 건동홍숙 라인이에요.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등호 2개죠. 3개 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무조건 교과로 3개 이상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붙여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이제 2등급 때 2.0에서 2.5까지 우리 학교에 따라 다른데 37등, 38등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신 가지고는 이제 상위권 교과는 지원 불가죠. 아까 1점 되잖아요. 다. 중경까지도. 대신 교과는 쓸 수 없다. 근데 이번은 수능은 못 가도 서연고입니다. 아까 여기 더 붙이면 의학계열도 갈 수 있다. 자기 점수에 따라서. 그러면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겠구나. 이제 내신이 좀 낮아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에 부지기술이 있죠. 선덕 가면 많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쓰는 겁니다. 서울대, 고대, 카이스트, 연대도 포함되고요. 의학계열 논술. 왜냐하면 수능이 이 정도 넣으면 수학 역량이 되는 겁니다.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면 의대 논술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연대. 왜 밑으로 쓰기 싫으니까. 서성안을 쓸 이유가 없어요. 6개 채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 2.5인데 2등급 초반 나오는 거. 1, 2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아까 보셨지만 서영고 서성안입니다. 비슷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 수능 올인에 가까운 애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요 정도 갈 수 있다. 아직까지. 왜? 요 점수대니까. 요 점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이 여기구나. 2등급 되니까 조금 내려왔습니다. 연고 서성안까지. 2등급 안쪽이니까. 서성안까지가 2니까. 그리고 여기도 수시가 2.5니까 이제 교과는 못 쓰고 종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서연고, 연대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2등급 넘어가면. 고대는 해볼 만하다. 아까 말씀드린 2.3이 고대를 갔는데 갈 수 있는 이유는 수능 전 면접을 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 2점 넘어가는 순간. 일반 고1 때. 그리고 특수대학들을 좀 노려보자. 그리고 이 정도 점수대면 아직까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성한 논술, 그 위의 논술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 2-2 같은 경우에는 내신인 2에서 2.5 교과 못 쓰고 현재 상황은. 그리고 거의 2등급 끝자락이죠. 그러면 수능으로 가서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건대까지. 2등급 간신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간혹 3 넘어가는데 그죠? 78에 3 뭐 이런 건 봐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요 위니까 요 위를 써보자는 겁니다. 서성한 중경시까지 그리고 스트 적극 추천 2등급 대 초반까지 그리고 나중에 스트가 따로 나올 건데 거기는 학교장 추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고 학생들 뽑다는 게 아니라 일반 고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한 학생들 뽑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시스트 가면 그냥 섞어서 뽑아요. 왜냐면 거기까지 과거에 우수한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 스트도. 그 다음에 건동 라인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신이 더 우수한 상황이 된 거죠. 내신이 2점대 초반이 중경 라인의 종합에 웬만하면 붙어요.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점대 라인. 설명하려니 너무 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본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 짚어드릴 거는 뭐 나중에 일단 찍으시고요. 약속한 1시간이 지나버려서 이걸 1시간 안에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말 이후에 6평 성적표 내신 성적 학생부 펴놓고 내신 계산해서 위치를 잡으셔야죠. 그런 의미다. 그다음 마지막인데 여기는 할게요. 소외되는 지역이라 약간 3등급 넘어갑니다. 내신이. 그리고 이거 지워야 됩니다. 교과 어디든 지원 불가입니다. 어디든 지원 불가입니다. 인서울안을 얘기했을 때입니다. 인서울안. 그래서 3에서 3.5 사이입니다. 3.5 사이. 3.5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지고요. 종합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수능은 잘 치네. 이런 애 헌덕에 하나 있을까 말까? 3인데. 내신이 3이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사도 있다는 뜻이죠. 내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한 명? 한두 명? 그러니까 요 위에부터 할게요. 여기 가면 이제 선덕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충분히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3등급이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온 애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 부등호를 보고 부등호가 수능 쪽으로 있구나. 그러면 수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애들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수시 쪽으로 앞쪽에 수시 쪽이 많겠죠? 아이고. 앞쪽이 수시 쪽이 많겠죠? 수시 쪽으로 등호가 있으면 부등호가 있으면 수시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구나.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 어떻게 한번 해볼까? 특목고가 논술입니다. 이건 논술 다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할 겁니다. 특목고 이렇게 돼요. 학교장 추천 따로 뽑습니다. 일반고. 그리고 창의도전 일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일반. 그래서 디지스트까지는 학교장 추천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은 일반고 학생을 따로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리고 여기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단점은요. 자소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나만 떨어지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에 비해서 수능이 나와요. 그래서 내 내신에 맞춰서 뭔가 수시를 쓰려니 부족합니다. 6장이. 6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얘들은 또. 그리고 여기 붙었어. 정시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장점인 겁니다. 특수대학들은. 그래서 수능이 되는 애들은 뭔가 최후의 보루로 서성한 가느니 여기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러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내려오면 없죠. 학교장 추천이 없어집니다. 같이 뽑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빼가고 여기서 빼가고 여기서 빼가고 포스텍에서 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돼 있고 새로 생긴 데가 여기고 켄텍 건물이 별로 없죠. 켄텍 혹시 아시나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골프장 있고 골프장 한쪽을 밀어서 만든 거라서 부영에서 토지를 줘서 모르시나요? 아직 건물이 근데 자소서가 있는데 예전 자소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럼 남들보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남들 똑같이 하고 또 덜 하고 뭔가 없겠다?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가야 된다. 마찬가지 논술도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드린 이유는 수능 전이다. 그래서 뭔가 2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능 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논술이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능 전은 거기에 비해서 또 낮아. 보통 한 40대 1, 60대 1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아까 면접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후는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오는 겁니다. 면접 보러 못 오고 논술 치러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넣어놓고 안 와요. 그래서 결시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20대 1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전형도 요즘은 20대 1입니다. 중경 라인은 특히나 건동, 홍숙, 중경, 외신이 20대 1 가까이 나옵니다. 다. 의대가 아니더라도 큰 차이가 없구나. 뭐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논술인데 중앙대 창의형은 조졸 조진도 칠 수 있는데요. 그럼 과거 애들도 칠 수 있네요. 과거 애들이 미쳤다고 중대 공대로 옵니까? 애들이 친다면 요거겠죠. 의대 4명 보고 치는 거겠죠. 중대까지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세종이나 한산 과거에서 4등급 넘어갈 겁니다. 내신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없는 애들이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공대로 오는 애들은.
한번 고민해 보십사. 그리고 보시다시피 확통도 들어가고 뭐 미적은 다 깔려 있고요. 특이하게 뭐 미적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최저가 다 깔려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과거나 이런 접근성은 떨어진다. 의대 계열도. 그래서 최상위권인데 6장을 쓸 수 없으면, 왜냐면 내가 수능에 모평이 계속 1이 나와서 못 가도 고대 공대는 갈 것 같아요. 6장을 못 씁니다, 절대. 내신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쪽을 노려야 되는 거죠. 모평이 수학이 96이 나온다. 그러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마무리입니다. 끝난 것 같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죠. 기말을 기다리자. 웃는 얼굴로. 끝나고 나서 찡그리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성적 분석해야 됩니다. 내신 분석.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해 나가야 될 거니 6평 성적표를 받아오면 취약점과 과탐이 안 돼 있으면 과탐, 또는 국어가 약하면 국어, 그런 것들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과 모평을 분석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정시까지 갈 건지, 수시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가서 한 번 더 해볼 건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능 최저 전략일 수도 있고 정시 최고점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나는 최저만 맞춤인데 그러면 탐구 사탐론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고점 전략, 학교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러면 미적, 기하 또는 과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과 종합 논술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게 다 마무리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3년치 정도를 어디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보고 적정한 요 마지막을 정리해보면 되실 거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10분밖에 오버 안 됐습니다. 다행이죠.